교재는 211페이지 제1회 실무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2021년도 7월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즉 85회를 2023년도 프로그램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인사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초 데이터는 웹하드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 그리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2023년도 데이터 및 자료 ERP 정보관리사 2급 안으로 들어오시면 인사 2급 기초 데이터가 있어요. 체크하시고 일반 내리기 받으시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G 파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ERP 인사 2급 기초 데이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압축 풀기 하시면 이렇게 압축이 푼 폴더가 열립니다. 이 폴더 안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더전 코어 큐브와 더전 코어 큐브 로그, 이 두 개의 파일은 세트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복원을 하신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ERP 프로그램이 있죠. 자, 프로그램에서 자, DB툴에 복원을 하시기 전에는 연결 설정에 항상 윈도우 인증을 하시고 나서 복원, 지금 바탕화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백업 폴더 복원 해가지고 확인, ERP 인사 2급 기초 데이터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복원이 됩니다. 자, 복원이 되셨으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6501 주식회사 드림전자의 김빛나로 로그인한다 그랬으니까 회사 코드를 누르셔서 (6501) 의 드림전자 사원 코드는 김빛나 로그인 하겠습니다. 암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6501 주식회사 드림전자 김빛나로 로그인 되는 걸 확인하신 후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회사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주식회사 드림전자 회사 등록 정보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시스템 관리 열으시면 회사 등록 정보 있습니다. 클릭. 회사는 업태는 서비스 도소매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회사 등록 열으셔서 드림전자의 업태와 종목 여기 있네요. 업태는 서비스 도소매이다. 틀렸네요. 제조입니다. 제조.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회사 대표자는 한국민이다. 대표자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민 맞네요. 회사 종목은 레저용품이다. 종목 여기 있습니다. 레저용품 맞고요. 설립 및 개업일은 2000년 5월 1일이다. 설립 및 개업은 2000년 5월 1일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 회사의 기초부서 부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중 2023년도 기준 모든 부서의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부서 등록 열어보란 얘기죠. 부서 등록,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 부서 등록입니다. 만약에 그냥 부서 등록을 열겠다. 그럼 여기 고에다가 부서라고 한글로 치시면 부서로 되어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돼요.
자, 부서 등록 열렸죠? 현재 사용 중인 1000번 주식회사 드림전자의 본사 사업장 소속 부서는 총 3개다. 본사 사업장. 본사가 여기까지가 본사네요. 자, 얘를 이렇게 조금 크게 할게요. 네, 여기도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 즉 1000번 사업장에는 부서가 총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사용기간이 있어요. 사용기간이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되는 거니까 지금 사용 안 되죠. 그리고 2022년도 거니까 작년까지만 사용했네요. 연구도 2020년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몇 개인가요? 하나, 둘, 3개. 맞네요. 자, 맞는 답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총 3개이다. 전체로 봤을 때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하나, 둘, 3개. 맞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2000번 인천지점 사업장 소속 부서는 총 3개다. 인천지점 볼게요. 하나, 둘, 3개. 교육부는 강원지점입니다. 3개 맞습니다. 현재 1300 기획부는 2000번 주식회사 드림전자 인천지점 사업장 소속이다. 본사 소속이네요.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사용이 끝났습니다. 그죠? 소속이 본사 겁니다. 그래서 X.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세 번째, 당 회사는 2023년 9월 사원 직급의 호봉을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900 사원 직급의 2023년 9월 호봉 등록 후 사원 8호봉의 호봉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보기와 같이 이제 넣으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초기치가 150만원, 증가 10만원, 직급수당 초기치는 2만원, 증가액은 만원입니다. 호봉과 관련된 것은 어디 가서 볼까요? 인사급여관리의 기초환경 설정입니다. 호봉 테이블 등록. 사원으로 오시고요. 시작하는 게 2023년 9월이죠. 그래서 여기 시작 연월일을 2023년 09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호봉부터 10호봉 넣을 거예요. 일괄 등록한다 그랬으니까 일괄 등록 단추 누르셔서 기본급의 초기치는 150만원이고요. 증가치는 10만원입니다. 직급수당은 2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만원씩 증가한답니다. 되셨나요? 호봉 일괄 등록 단추를 열어서 초기치와 증가액 그리고 직급수당의 초기치와 증가액을 둡니다. 적용. 문제는 8호봉에 대한 호봉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8호봉의 호봉 합계 얘네요. 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지금 문제와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을 해서 결과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사용자별 권한 설정을 확인하고 H, 인사, 급여관리 모듈 구분에 인사, 고가, 상벌 현황 메뉴에 대한 사용자 조회 권한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별, 즉 김빛나가 사용하고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걸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의 사용자 권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클릭. 모듈을 H 급여관리 모듈 구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급여 모듈 구분을 H 인사급여관리 클릭. 인사고가 상별 현황 메뉴입니다. 인사고가 상벌 현황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조회 권한은 여기입니다.
조회 권한 뭘로 되어 있어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위에 거 보고 회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사고과 상벌 현황은 부서의 조회 권한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즉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사고과 상벌 현황은 출력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5번 당 회사의 고용구분 관리 내역 코드를 확인하고 일용직 사원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즉 인사기초 코드 등록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인사급여관리의 기초환경 설정의 인사기초 코드 등록입니다. 클릭. 고용구분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고용구분은 출력구분에다 놓으시고요. 전체에다 놓고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러면 직접 가셔도 됩니다. 사원그룹에 있거든요. 근데 전체에다 놓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고용 두 글자. 자, 찾기. 그랬더니 고용구분. 상용직, 일용직, 기술직, 현장직, 당직, 단기직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고용구분이 어디에 있냐? G1에 있습니다. G1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사원그룹인 G 시작하는 그 코드 있죠. 거기서 보면 돼요. G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에다 놓고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사원그룹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원그룹 열어서 고용구분을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일용직 사원이 조회되는 직종을 물어봤어요. 일용직 사원은 0이 되는 거, 즉 비고란에 0으로 되어 있는 건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과 기술직이 보이네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일용직 관리 들어오셔서 일용직 사원 등록 뭐 아무나 하나 넣을게요. A. 자, A 사원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고용 형태 일용직과 기술직 이렇게만 보이죠? 얘는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력한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에 응시할 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보여드리느냐고 입력을 한 겁니다. 일용직과 기술직, 즉 인사기초코드 등록에 0이라고 비고란에 표시된 것은 일용직에서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용직과 기술직, 답은 3번 기술직이죠. 단기직과 상용직, 현장직은 상용직 근로조건에 맞는 등록에서 사원 등록에서 들어오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했으면 얘는 삭제하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느냐고 제가 입력을 한 거지 여러분은 시험 보실 때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6번째, 당 회사 박용덕 사원의 정보로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박용덕 사원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인사관리의 인사정보등록입니다. 클릭. 박용덕 재직 쪽에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에다 놓고 여기다가 박용덕 하셔도 됩니다. 자, 박용덕 국외소득 대상자가 아니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급여정보에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정보에 국외소득 여기 있습니다. 국외소득 유무는 비해당. 비해당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노조는 여기 있습니다. 사회보험 쪽에 노조 가입 여부는 여. 가입되어 있네요. 네, 동그라미.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은 같다. 재직정보 쪽으로 오셔서 입사일 2002년 11월 1일, 2002년 11월 1일 같은 날 똑같죠?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네, 동그라미.
현재 중소기업 취업감면 50%를 받고 있는 감면 대상자이다. 급여정보 쪽에 오셔서 여기 있습니다. T11 중소기업 감면 2016년부터 2019년 12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건 아니죠? 네, X. 2023년도 기준 책정시급은 17,187원이다. 책정시급은 여기 하단에 책정임금란에 있습니다. 커저를 계약 시정 연월일 오른쪽에 오셔서 금액 쪽에 넣으시면 금액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급을 알 수 있잖아요. 컨트롤 F3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이 키는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금액 쪽에다 커져 갖다 놓고 컨트롤하고 상단에 있는 F3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암호 없어요. 확인. 그러면 시급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자에 대해서 책정임금을 계산할 때 여기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봉은 4,950, 월급은 412만 5천원, 1급이 13만 7,500원, 시급은 17,187원. 그래서 18,187원이 맞네요. 네. 답은 3번이 바르지 않은 것이니까 틀린 답이 되겠죠. 6번의 답은 3번. 7번. 당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용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수료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라고 했어요. 자, 교육평가를 볼 겁니다. 어디 가서 볼까요? 교육현황. 네, 교육현황. 인사관리의 교육현황 클릭해 주시고요. 또는 여기 교육평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교육현황. 교육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15일입니다. 2023년 09월 15일, 2023년 09월 15일 조회. 교육별 사원 현황으로 볼까요? 네. 요게 더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교육별 사원 현황. 그래서 950 성희롱 예방교육 2023년도 하반기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얘가 지금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살짝 갖다 놓으면 얘가 하반기라고 보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화면을 좀 크게 하시면 이게 다 보일 거예요. 쟤는 찍느냐고 화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950이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수료가 아닌 사원은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수료가 아닌 사람은 이종현. 수료가 아니죠? 근데 보기에는 이종현이 없습니다. 또 다시 미수료 눌러서 커저를 왼쪽으로 오시면 노이선. 답은 노이선이네요. 노이선은 미수료, 수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당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역량 향상을 위해 2023년 6월까지 자격을 취득한 사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의 기준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 시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퇴사자가 있는 경우 퇴사자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메뉴바 열으셔서 사원 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클릭. 자격 면허 쪽으로 오시고요. 자격증은 ERP 정보관리사 2급입니다. 클릭. 2급. 지급 대상은 ERP 정보관리사 2급이니까 여기 자격증 2급 됐죠? 그리고 퇴사자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퇴직 제외 단추 꾹 눌러주세요.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3만원, 그리고 해당 여부가 수당이 해당이 된 사람만 지급을 한대요. 그래서 수당 여부 해당. 그런데 단서 조건은 그렇죠. 6월까지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일을 보셔야 되죠. 자, 취득일을 좀 순서대로 볼게요. 커저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정렬 및 소개, 정렬 및 소개 눌러서 취득일을 순서대로 넣을 거예요. 추가. 그래서 취득일을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취득한 날짜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6월까지니까 2023년 6월 이후에 된 사람은 지급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김윤미는 해당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런데 김을동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 그 다음에 비해당이니까 안 되고, 5사람, 6, 7, 8, 9. 6월 1일까지는 돼요. 6월까지니까. 네. 7월은 안 됩니다. 그래서 총 몇 명? 9명. 자, 3만원 곱하기 9명. 그러니까 3, 9, 27, 27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 9번. 당 회사는 2023년 7월 기소 급여 지급 시 자격수당 지급 요건을 추가하고자 한다. 보기를 기준으로 직접 자격수당 분류코드를 추가하고 급여 계산 시 급여 지급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일단 분류코드를 추가하고 급여 계산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급 항목은 P50의 자격수당입니다. 자, 분류코드는 자격별 해갖고 정보기술 자격 ITQ와 ERP 정보관리사 2급을 추가하는데 ITQ는 3만원, ERP 정보관리사 2급은 5만원씩 주겠대요. 자, 그러면 분류코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공제 항목 등록입니다. 클릭, 급여로 오시고요. 지급, 조회. 지급 공제 항목은 나감과 동시에 자동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하려면 마감 취소 누르셔야 돼요. 취소 눌러주시고요. 암호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를 닫으면 자동 재매감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닫기 하시면 자동 마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P50 자격수당 오시고요. 과세입니다. 분류코드명 더블클릭 또는 F2 눌러서 자격별 찾겠습니다. 여기다 자격별 조금 크게 할까요? 네. 이쪽에 오셔서 첫 번째 더블 클릭하시면 100번의 정보기술 자격 ITQ 금액으로 놓으셔야죠. 금액 얼마? 3만원. 그래서 여기 하단에 3만원 기록해 주시고 3만원. 두 번째는 그렇죠. 5만원 넣어야 돼요.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서 ERP 정보관리사 2급 금액으로 5만원 5만원 이렇게 되셨어요. 되시고 다음 칸을 클릭 또는 빈 레코드를 클릭해 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되셨죠? 메뉴바 다시 열어서 이번에는 급여관리 가겠습니다. 급여관리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클릭. 7월 귀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23년 7월 지급은 도움코드 열어서 7월 25일 분리 급여입니다. 조회. 자격수당을 반영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격수당 없죠. 자, 전체 체크는 요 빨간색입니다. 클릭. 해당되는 사원에 대해서만 자격수당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체크하신 후 급여 계산, 지급 공제 항목 계산.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자격수당 들어왔죠. 네. 들어오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 급여 지급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총 과세 금액은 급여 총액에서 과세 금액 요겁니다. 8,427만 1,920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는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서 분류코드를 추가해서 등록을 하고 상용지 급여 입력 계산 오셔서 전체 체크한 후 급여 계산을 다시 하시면 과세총액이 제대로 나옵니다. 10번. 당 회사는 2023년 8월 귀속 상여소득을 별도 지급일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상여 대상자들의 급여 계산 시 김용수 사원에 대한 상여는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등록된 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용지 급여 입력 계산에 8월 선택하세요. 지급일은 도움표 누르시면은 상여죠. 그래서 상여입니다. 조회. 되셨어요? 김용수 사원에 대한 상여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김용수만 체크해서 급여 계산하셔도 되고요. 전체 그냥 하셔서 급여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여 대상자들의 급여 계산 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선택하신 후 급여 계산 해주세요. 자, 급여 계산 완료되면 급여 계산 한 번 더 눌러서 이번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 한번 지금 이렇게 체크된 거 보이세요?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전체가 다 체크됐죠. 그래서 이미 지급 공제 항목 다 계산이 됐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몽땅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놓고 하셔도 돼요. 굳이 두 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되셨어요? 여기에서 김용수에 뭘 물어봤어요? 상여는 얼마입니까? 요걸 물어본 거예요. 상여 금액 531만 7,500원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그렇죠. 1번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